12월 첫 출근일인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은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오전에 눈이 조금 날리고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쟁점 법안 연계에 따른 여야 공방 속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등 민생 문제를 포함한 각종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전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국내 피해자 단체에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여당은 해결 가능한 안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 내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뒤 처음 벌어진 주말 휴일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루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는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 집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려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법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올해도 1,000만 관객 영화가 잇따르면서 전체 관람객이 약 2억 2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2가 상영관을 싹쓸이하고 흥행영화 상위 10편 가운데 7편을 CJ E&M과 월트 디즈니가 배급을 독차지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영하권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도 뚝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영하 5도선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그리고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곳곳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최고 8cm의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전남 북부에는 최고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0.6도, 대전 2.2도, 대구는 3.9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금요일은 영하 8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등 각종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여야는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휴일에도 기자 간담회를 열며 본회의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집단 인질범의 수법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협상의 정치에 종언을 고했다며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공식화하고 한국당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사실 만반의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과 함께 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조건을 어기고 국회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뜨거운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면서 동시에 필리버스터의 권리는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던진 비쟁점 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을 일부 수용한 셈인데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다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정치권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표면적인 대화의 장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먼저 풀라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는 한국당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통계청이 조금 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사상 첫 마이너스 상승률을 10월에는 0.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겁니다. 통계청은 저물가를 이끌어오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11월에는 다소 줄어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단식 농성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은 황 대표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측은 황 대표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엄중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창당 추진기획단 권은희 유이동 공동단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했다며 출석위원 8인 전원일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는 당직이 아닌 국회직으로 당직이 박탈돼도 원내 활동과 대외 협상에 지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1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0.7%포인트 오른 47.6%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내린 48.3%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높아진 39%, 자유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2.9%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7%, 정의당은 6.5%, 민주평화당은 1.6%로 각각 한 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고 우리공화당은 1.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주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진행했던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본부장님. 자, 문 대통령 네. 지지율이 소폭 올랐고 부정평가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긍부정 평가가 박빙으로 붙은 상황이 됐는데요. 예. 보시면 지난주 2박 3일 동안 한 아세안,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다자회의 전후에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정상과의 양자회담이 있었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대규모 다자, 양자 정상회고가 거의 한 주 내내 이어졌고 보도량 역시 상당했습니다. 바로 이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북한의 해안포라든지 방사포 사격이 없었더라면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중도층에서 50% 선에 근접한 것인데요.
조국 전국을 거치면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한때는 3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60% 선을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8월 1주차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목할 점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패스트트랙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중도층의 여론은 좀 어떻게 흐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는데 각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양극화가 다소 약화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과 진보층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한국당, 민주당 각각의 65% 선을 넘어서는 등 양극화가 다시 심화됐는데요. 이의 가장 큰 요인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든지 패스트트랙 전국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두 요인에 따른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상승을 하지 않나 싶고요. 이 과정에서 또 무당층이 감소하고 지난주까지 5주 연속 강세를 보이던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나란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도 잠시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여야 대립이 더 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도층 움직임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집토끼로 불리는 이제 진보층과 보수층 각각은 민주당, 한국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지만 이제 이번 중도층에서는 지난주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한 40%가 나왔고요. 한국당은 한 29% 정도가 나왔는데 2주 전에 비해서 민주당으로 조금 더 쏠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전국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국회 파행으로 민식이법이라든지 유치원 3법 이런 어떤 어린이 안전이나 교육,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늦춰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론이 이에 대한 책임을 특정 정당으로 돌리게 된다면 그 정당의 중도층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본부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안에 대해서 일본 여당에서 해결 가능한 안이라며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초 도쿄의 강연에서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문의장 안을 본격 제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일 현안에 대한 비공식 창구 역할을 하는 일본 여당 의원은 해결 가능한 안이라며 화답했습니다. 가와무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장 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하순 개최를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 전에 문 의장 안이 반영된 법안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달 20일 아베 총리를 만나 문 의장 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본 여당의 적극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일본 정부는 일단 뒤로 한 발 빠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しかしながらこれは他国の立法府における議論でありますので、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문 의장 안에 대해 한국 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도 당분간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6년 이후 양국 의회 교류 차원에서 매년 한 차례 정도 이어온 정례회동인 한일의회 미래대화가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아키히토 전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 강한 데다 개최를 한다고 해도 문의장 방일에 대한 혐오감이 연내 개최를 미루게 된 원인이 됐다고 관계자가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증언과 증거 조사에 이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논의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조승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가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주제로 공개 청문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위협 의혹을 탄핵 사유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하원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 정보위 등 상임위 3개를 가동해 탄핵 추진 관련 증언과 증거를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2주 동안 공개 청문회도 개최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법사위에서 이른바 공소장 역할을 하는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남은 임기 동안 부통령이 직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데 재판의 중립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에 비춰보면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맡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반역죄, 뇌물수수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각종 비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탄핵될 경우 그 직에서 파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학계에선 일반적으로 기소 가능한 범죄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적 범죄도 탄핵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과 휴일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하면서 최루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약 2주간 이어져온 휴전이 깨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일요일 홍콩의 침사주의 거리에서는 초심을 잃지 말자는 현수막을 든 시위대가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며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5손가락을 펼쳐들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정부의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선거에서 홍콩인들이 연대의식을 잘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요구 쟁취를 위한 긴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After the high turnout and the remarkable achievement in the district council election, protest brutality still exists, and we are calling the government to set up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on police brutality. 평화롭던 시위는 오후 늦게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허용한 행진 대열에서 이탈하자 경찰은 즉각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시위대도 돌과 물병 등으로 맞서면서 선거를 치르면서 약 2주간 이어진 휴전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도 미국의 홍콩 인권법 시행에 감사를 표하고 캐리람 장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Thank you, Trump. Thank you, all USA, to pass the act and support Hong Kong. Just stay with Hong Kong and free Hong Kong. 시위를 주도한 민간 인권 전선은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 집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열겠다고 했지만 경찰의 허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홍콩 정부는 지금까지 5,890명의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이 중 18살 미만의 910명을 포함해 학생 비율은 4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검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자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특감반원 A씨는 올해 초까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가 서울 동부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전 특감반원 A씨는 오후 3시 10분쯤 이곳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김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과정을 두고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백 전 비서관사나 별도 특별감찰반원들이 첩보문건 생산과 전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직접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던 감찰반원 2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문건 수사와 관련해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메모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금으로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참고인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앞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행정관이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천 행정관을 직접 불러서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객 자동차법의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혁신과 불법 논란을 이어온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논쟁이 법정에서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타다 서비스는 넓은 승차 환경과 승차 거부 불가 등을 무기로 1년 만에 이용자 14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장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법에는 렌터카의 유상운송 금지법이 있습니다. 빌린 차를 이용해 돈 받고 승객 태우는 걸 금지하는 건데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 조항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예외 조항을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같은 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건 허용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8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결국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설명은 타다가 예외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대여 사업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승객들이 타다를 콜택시 부른다고 생각하는 만큼 운송 사업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에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을 금지하는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혁신적 공유경제냐 불법이냐 갈등이 끊이지 않아 온 타다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국 이제 시작되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중학교 3학년인 제자 13명의 머리와 어깨, 팔 부위를 쓸어내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민주노총 조직실장의 주거지와 집회 당시 방송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9일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경찰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까지 접근해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서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새벽 6시 반 기준으로 인천 먼바다에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고 1.5에서 4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백령도와 인천에서 연평도 등 10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3척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도심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단속 첫날 416대가 적발돼서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휴일 서울 종로의 도로. 전광판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 CCTV 카메라가 도심 진입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 경계에 설치된 카메라는 119대. 5등급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차적 조회가 이뤄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됩니다. 적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단 10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종, 차적지, 모든 연료, 사용 연료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는 교통 정책을 활용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도심 진입 제한 정책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년 동안 차량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서울시가 90%의 비용을 부담해서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서울시가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한양도성 내부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이뤄집니다.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됐고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6% 정도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이 체감하는 서울의 생활 물가가 세계 주요 대도시보다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 경제 포커스를 통해서 서울의 비싼 식료품과 옷값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통계 비교 사이트에 집계된 올해 서울의 생활 물가 지수는 세계 337개 도시 가운데 26번째로 높았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기술과 자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33살인 청년 사업가 전현욱 씨. 3년 전 경북 영천에서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건 모험이었지만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역업, 식당 등 그동안 일으키고 무너졌던 경험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부 기관의 지원과 기술 이전입니다.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은 소스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장비를 살 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기계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 통해서 평소에 도입하기 어려웠던 기계 장비들에 대한 도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9억 원이던 매출은 3년 만에 80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금과 기술 지원은 끝났지만 사후 관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있었고 네트워킹을 하게도 해주고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해주고 전시처럼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창업자를 찾아다닌 덕에 개발만 하고 썩히던 기술 가운데 40% 정도가 빛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결과가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활용률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각종 연구 성과가 활용되는 율이 40% 수준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은 50% 이상 활용되도록 정부가 개발한 농식품 분야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설명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LG화학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다는 반박 입장을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5일 SK이노베이션이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소송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ITC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SK 측은 LG화학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출한 이메일은 소규모 팀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적인 자료 삭제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본사 신임 CEO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옥시 신임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이 지난달 29일 영국 본사에서 조사단과 만나서 이같이 말하고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인도와 영국 현지를 방문해 외국인 임직원들을 대면 조사했으며 본사 관여 여부에 대한 진술을 듣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어렵다고들 하는데 유독 호황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극장가인데요. 올해 영화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한 직업 1626만 명, 어벤져스 엔드게임 1393만 명. 올해 극장가가 1000만 관객 영화의 흥행 속에 이례적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관객 7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1000만 고지를 향해 순항 중인 겨울왕국 2편을 포함하면 1000만 영화가 올해 무려 5편이나 됩니다. 명량, 국제시장 등 4편을 배출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000만 영화들의 관객 몰이에 힘입어 올해 극장 관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극장을 찾은 관객은 2억 42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 977만 명 증가했습니다. 통상 12월 한 달 동안 2천만 명 이상이 극장을 찾는 점을 고려하면 관객은 연말까지 2억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다를 기록한 2017년에 2억 1,987만 명을 2년 만에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황 속에서도 명함은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 2편이 개봉과 더불어 상영관 싹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겨울왕국 좋은 영화예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 좋아하고 그 좋은 영화를 오랫동안 길게 보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다 뽑아 먹어야 됩니까? 다른 영화를 피해를 주면서 또 흥행영화 상위 10편 가운데 7편을 CJ E&M과 월트 디즈니 두 회사가 배급을 독차지하는 등 영화의 다양성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수은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개봉 11일 만에 관객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진이 영화관 입장권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봉한 겨울왕국2는 주말 이틀 동안 215만 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 수 85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겨울왕국2는 이번 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엔 소방관들의 심신을 관리할 수 있는 수련원 같은 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에서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관리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소방관. 그 과정에서 많은 소방관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험난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비율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소방본부가 스트레스 관리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가 알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는 생활 속에 여유를 찾게 해줍니다. 확실히 우리가 물 내리는 속도가 조금 잘못돼서 그런지 약간 쓴거 약간 쓴맛이 더 많이 나는 거.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는 음악 감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설명해주는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클래식 거장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업무 압박감은 줄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칭과 경락 마사지를 배우면서 긴장으로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키는 소방관들. 일주일간의 치유 프로그램에 수강생 반응도 좋습니다. 저희 직업이 다양한 사고 현장에 노출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해소 방법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심신건강수련원 등 제대로 된 전담기관은 없지만 소방학교에서라도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 목적입니다. 소방관들이 직무 중에 받는 스트레스를 개인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교육을 처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천소방학교는 이번 1기 스트레스 해소 과정을 마친 뒤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지자체 청사나 공공기관을 일부 개방하는 곳은 꽤 있지만 이용률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와 첨단 과학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람이 아니면 드나들 일이 별로 없는 곳인데 1층 로비에 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회의나 미팅을 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빈 공간을 활용한 일명 개방형 오피스입니다. 벤치 같은 것보다는 훨씬 높낮이가 맞는 책상이랑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보이는 이곳도 역시 공공기관 로비입니다. 보고 싶은 책을 편하게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를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책방으로 개방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을 배치함으로써 그 문턱을 조금 더 낮추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개방한 공공시설은 300여 곳. 그동안 35만 4천여 명이 이들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강당, 회의실 등도 예약만 하면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우선 원스톱으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할 겁니다. 도민들께서는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오시면 어느 공간에 어느 시설이 비어 있고 비용은 얼마나 하고 가능한 시간대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요. 경기도는 앞으로 도청 잔디밭이나 도유지를 활용한 텃밭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개방 가능한 시설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시가 기본계획 수립과 용지 매입에 나서는 등 오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6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이 병원 규모는 16개 진료과에 2개 연구소, 병상은 500개입니다.
앞으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폭행과 협박 그리고 신분증의 위조와 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런던 브리지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2명은 모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을 전공하는 25살 대학원생 잭 메리스로 확인됐고 나머지 사망자는 23상의 여성인 사스키아 존스로 역시 케임브리지대 학생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케임브리지 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혐오스럽고 무분별한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전기 노선버스가 운행 중 다리에서 강으로 추락해서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오후 3시쯤 동시베리아 자바이칼주 스레텐스크 구역에서 노선버스가 쿠엔카강 위를 지나는 다리 위에서 약 8m 아래 얼어붙은 강 위로 추락했습니다. 자바이칼주 정부는 이번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함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처리하는 일본 업체가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바다에 버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업체 칸토 코산의 파란색 바지선이 사세보항에 정박해 있는 미군 전함 옆에 붙어서 오염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칸토 코산은 미 해군 7함대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와 규슈의 사세보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칸토 코산의 전직 직원 3명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 회사가 계약 조건대로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기록과 시험 샘플들을 위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요코스카에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항모에서 폐수를 뽑아내는 칸토 코산의 바지선에서 흘러나오는 녹색의 기름기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은 미 해군 직원이 그 오염된 액체는 부동액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칸토 코산의 전직 직원 1명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바지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처리가 덜 된 오염수를 호스를 이용해 미군 기지 내의 바다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도스 미 해군 대변인은 해군 범죄수사국이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일본 당국과 함께 칸토 코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 대변인은 미 해군 범죄수사국이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칸토 코산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칸토 코산은 2003년부터 미 해군과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 해군과 약 780만 달러어치의 8건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허리에 국토는 이해하라! 종법투쟁 승리하자! 많이 힘들었어요. 못 갈까 봐. 지금 너무 불편해요.
왜 이러세요? 자식을 두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피해자 6,500명 중에 매년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당신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셔도 이렇게 나오실 거냐고요? 가족들이 70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죄송하기는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재 목적은 피해 생존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좀 통과시켜 주십사.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네, 어느새 12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겨울의 성큼 다가선 만큼 이번 주 날은 점점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0.7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이 낮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서울 등 내륙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출근길까지도 눈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지역에 최고 8cm의 많은 양의 눈이 쌓이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 전남 북부 지역에는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낮습니다. 서울 영하 0.6도, 대구 3.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3도, 안동과 청주 6도, 대구와 울산 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설인 토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오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